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회원 여러분, 농민 여러분. 칼슘제를 구입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칼슘 10%, 20%, 산화칼슘 30%, 심지어 산화칼슘 90%가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가장 높은 제품이 과수에 가장 좋은 칼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정 회사나 특정 제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과수농가가 칼슘제를 구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실제 칼슘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처음부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제품 앞면의 큰 숫자보다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칼슘은 질소나 칼륨과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칼슘은 주로 물의 흐름을 따라 목질부를 통해 이동합니다. 그런데 잎으로 들어간 칼슘이 다시 과실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잎의 칼슘 수치가 높다고 해서 과실의 칼슘도 반드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과처럼 과실의 증산이 잎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작물에서는 과실까지 칼슘을 충분히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단순히 토양에 얼마나 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과실이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얼마나 공급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칼슘은 수확 한 달 전에 급하게 몇 번 뿌린다고 해결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사과에서는 낙화 후 어린 과실이 자라는 초기부터 칼슘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세포 분열기는 앞으로 만들어질 과실 조직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해외 사과 영양관리 지침에서도 낙화 후부터 초기 과실 발육기에 칼슘 공급을 시작하고 이후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좋은 칼슘제를 찾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칼슘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준비했더라도 나무가 심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물 상태부터 살펴야 합니다. 칼슘은 나무 안에서 목질부의 물 흐름과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토양이 너무 말라 뿌리의 물 흡수가 떨어지면 칼슘의 흡수와 이동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이 바짝 말라 있고 잎까지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달력에 칼슘 살포일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뿌리권의 수분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고 칼슘을 잘 흡수시키려면 물을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뿌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수분은 필요하지만 토양이 계속 물에 잠겨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물도 흡수하고 칼슘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농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너무 말리지도 말고 계속 과습하게 만들지도 마십시오. 칼슘을 공급하기 전에 뿌리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수분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제품에 칼슘 20%라고 쓰여 있는 것과 산화칼슘, 즉 CaO 20%라고 표시된 것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산화칼슘 가운데 실제 원소 칼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1.5%입니다. 따라서 산화칼슘 20% 제품을 실제 원소 칼슘으로 환산하면 약 14.3%가 됩니다. 제품 앞면에는 똑같이 20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이더라도 실제 칼슘 공급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칼슘제를 볼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CA인지 CaO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익숙한 SS기 500리터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품 1kg를 500리터에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제품이 원소 칼슘 기준 10%라면 실제 칼슘 농도는 약 200ppm입니다. 15%는 약 300ppm, 20%는 약 400ppm, 25%는 약 500ppm, 30%는 약 600ppm입니다. 이번에는 산화칼슘 표시 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화칼슘 20%는 실제 원소 칼슘 약 286ppm, 25%는 약 357ppm, 30%는 약 429ppm 정도입니다. 같은 20%라는 숫자라도 실제 공급되는 칼슘량은 다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숫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500리터에 제품 1kg를 넣었을 때 원소 칼슘 25% 제품은 약 500ppm입니다. 그런데 산화칼슘 25% 표시 제품이라면 실제 원소 칼슘은 약 357ppm입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비교할 때
제품 앞면의 퍼센트 숫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제 원소 칼슘으로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염화칼슘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0.3%는 물 500리터에 제품 1.5kg를 넣는 농도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제품의 염화칼슘 함량이나 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염화칼슘 함량이 약 74에서 78%인 제품이라면 물 500리터에 1.5kg를 넣었을 때 실제 원소 칼슘은 약 800에서 845 pp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제품 1.5kg를 사용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다른 칼슘제를 제품 1kg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염화칼슘만 1.5kg 기준 수치로 비교하면 차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다시 보면 원소 칼슘 25% 제품 1kg는 약 500ppm, 산화칼슘 25% 제품 1kg는 약 357ppm, 염화칼슘 제품 1kg는 약 534에서 563ppm입니다. 반면 농가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염화칼슘 0.3%, 즉 1.5kg 기준은 약 800에서 845ppm입니다. 즉, 염화칼슘은 1kg 기준값과 실제 사용 농도를 구분해서 봐야 제품 간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염화칼슘이 가장 좋은 칼슘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염화칼슘은 적은 양으로도 비교적 많은 칼슘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어서 오랫동안 사과 재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너무 높거나 고온기에 사용하거나 반복 살포가 많아지면 사과에서는 동록이나 잎의 화상 같은 피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와 다른 과수에서도 어린 과실의 과피는 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실제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농도를 과실에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 과실이 민감하다고 해서 초기 칼슘 공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과실 발육기는 칼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어린 과실의 과피 역시 약제 자극에 민감합니다. 해외 사과 관리 자료에서도 초기에는 과피 부담을 고려해 칼슘 원료와 농도를 선택하고 과실이 어느 정도 자란 뒤 염화칼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법이 이용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칼슘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과피 상태와 기온, 농도를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칼슘은 한 번에 높은 농도로 많이 뿌린다고 과실 속에 그대로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사과의 과실 칼슘 관리는 낙화 후부터 수확기까지 과실 표면에 직접 칼슘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해외 염화칼슘 프로그램을 실제 원소 칼슘 농도로 환산해보면 초기에는 대략 300ppm대에서 600ppm대, 후기로 갈수록 그보다 높은 농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수, 모든 품종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최소 ppm이 연구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00ppm을 반드시 넘어야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농가가 여러 칼슘 제품을 비교할 때는 권장 사용량으로 실제 원소 칼슘을 대략 400에서 700ppm 정도 공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약 500ppm 전후를 하나의 실용적인 비교 기준으로 활용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 실제 살포 농도는 품종과 시기, 과피 상태, 기온, 제품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산화칼슘 95%라는 표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이론적으로 원소 칼슘으로 환산하면 약 68%입니다. 500리터에 제품 1kg를 넣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1360ppm이라는 매우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산만 보고 좋은 과수용 칼슘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실제 살포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용성 칼슘이 얼마나 되는가? 총 칼슘 함량이 높더라도 수용성 비율이 낮다면 그 높은 숫자만으로 실제 연면 공급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물에 넣었을 때 잘 분산되지 않거나 침전이 심한 제품이라면 현장 사용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산화칼슘 표시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총 함량보다 수용성 칼슘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액상 칼슘을 보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액상이라고 하면 물에 잘 녹고 흡수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액상이라는 것은 제품의 물리적인 형태일 뿐 어떤 칼슘이 들어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액상 제품 안에도 염화칼슘을 주원료로 한 제품이 있고 질산칼슘 계통도 있고 여러 칼슘 원료와 유기물질을 함께 조합한 제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액상 제품을 볼 때는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질산칼슘 계통인가? 염화칼슘 계통인가? 아니면 여러 원료를 조합한 복합형인가? 액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칼슘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질산칼슘 계통의 특징은 칼슘과 함께 질산태 질소도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생육 초기에 질소가 실제로 부족한 과원이라면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과수 영양 관리에서도 질소가 부족한 과원에서는 초기 칼슘 공급에 질산칼슘을 이용한 뒤 이후 염화칼슘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나무의 질소가 이미 충분하거나 수세가 강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질소가 계속 들어가면 영양 생장이 강해지고 후기에는 착색이나 저장성 관리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산형 칼슘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나무에 칼슘뿐 아니라 질소까지 필요한가? 염화칼슘은 실제 원소 칼슘을 비교적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과의 과실 칼슘 관리에서 오랫동안 이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칼슘 함량과 경제성만 비교하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큰 만큼 사용 조건도 중요합니다.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과피가 민감한 시기에 반복해서 사용하면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칼슘은 값이 싸고 칼슘이 많으니 무조건 좋은 칼슘이 아니라 농도와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장점이 살아나는 칼슘입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칼슘 원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칼슘 원료나 아미노산, 유기산 같은 물질을 함께 조합한 제품도 많습니다. 제품마다 유기칼슘, 복합칼슘, 흡수형 칼슘 등 여러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고 제품 성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농가에서 제조사나 판매점에 물어볼 것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첫째, 실제 원소 칼슘이 몇 %입니까? 둘째, CA 표시입니까? CaO 표시입니까? 셋째, 수용성 칼슘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권장 사용량을 500리터에 넣었을 때 실제 원소 칼슘이 몇 ppm입니까? 다섯째, 어떤 농약과 혼용 시험을 했습니까? 제품 이름보다 이 5가지 질문에 얼마나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액상과 분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액상은 계량과 희석이 편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 제품은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1kg나 1리터라도 실제 칼슘량은 제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액상을 리터 단위로 사용할 때는 비중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량 기준 실제 원소 칼슘이 10%이고 비중이 1.25인 제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리터의 무게는 약 1.25kg이고 그 안에는 실제 칼슘이 약 125g 들어있습니다. 이를 500리터에 넣으면 약 250ppm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분말이라고 무조건 물에 잘 안 녹는 것도 아닙니다. 수용성이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제형을 잘 만든 분말 제품이라면 현장에서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상이냐 분말이냐보다 실제 원소 칼슘량, 수용성, 사용 편의성 그리고 가격을 함께 비교하십시오. 과수농가에서는 칼슘만 따로 살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SS기를 한번 운행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제할 때 농약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칼슘을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수용 칼슘이라면 실제 칼슘 함량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요 살균제와 살충제에 대한 혼용성 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혼용이 편리하다는 것과 아무 농약이나 혼용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칼슘은 원료에 따라 일부 구리제나 아연 함유자재, 황산염 계통 자재나 특정 농약과 혼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용성이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제품 라벨과 제조사의 혼용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제품은 아무 농약과 섞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무엇과 혼용할 수 있고 무엇과 피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한여름에 칼슘을 살포할 때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특히 농약과 함께 사용한다면
가능한 한 한낮의 높은 기온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온이 비교적 낮은 오전 시간대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새벽 일찍 뿌려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슬이 지나치게 많거나 약액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조건에서는 혼용약재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포 시간은 시계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온과 습도, 잎의 수분 상태, 혼용하는 농약의 특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과도한 고온을 피하십시오. 나무가 심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피하십시오. 혼용 약재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어린 과실일수록 이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연면 살포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면 칼슘이라고 부르지만 과실의 칼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약액이 실제 과실 표면에 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잎에 칼슘이 많이 묻었다고 해서 그 칼슘이 나중에 과실로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실 칼슘을 목적으로 살포한다면 잎만 적시는 살포보다 과실까지 약액이 도달할 수 있는 살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 관리는 연면 살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토양 수분을 안정시키고 뿌리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질소와 칼륨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과실이 필요로 하는 시기부터 칼슘을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칼슘제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의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 회원 여러분, 농민 여러분, 앞으로 칼슘제를 구입할 때 제품 이름이나 광고 문구보다 이 7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CA인지 CAO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원소 칼슘이 몇 %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수용성 칼슘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권장량을 500리터에 넣었을 때 실제 칼슘이 몇 ppm인지 계산합니다. 다섯째, 질산형인지 염화형인지 복합형인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어린 과실의 과피 안전성과 주요 농약의 혼용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실제 칼슘량을 공급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1리터 가격이 싸다고 싼 칼슘이 아니고 1kg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비싼 칼슘도 아닙니다. 같은 실제 원소 칼슘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비교해야 제대로 된 가격 비교가 됩니다. 이 7가지를 보면 비싼 칼슘과 좋은 칼슘을 구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슘 30%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산화칼슘 95%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액상이라고 무조건 흡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분말이라고 무조건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수농가가 선택해야 할 좋은 칼슘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실제 원소 칼슘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잘 풀려야 합니다. 어린 과실의 과피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농약과의 혼용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제 칼슘량을 공급했을 때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칼슘이라도 나무가 심하게 말라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먼저 물부터 살펴야 합니다. 칼슘제 선택은 제품 이름이나 앞면에 큰 숫자로 하지 마십시오. CA인지 CAO인지, 실제 ppm이 얼마인지, 수용성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농약과 혼용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칼슘 기준으로 가격이 합리적인지, 이것을 확인하면 농가 스스로 좋은 칼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싼 칼슘을 찾는 농사가 아니라 우리 과수에 필요한 칼슘을 정확하게 골라 사용하는 농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라루키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자료에만 머물지 않고 일본과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대학과 연구기관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농가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영상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재배 자료와 시기별 현장 대응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라루키 사과농사 동행 멤버십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단순한 자료 소개가 아니라 실제 과원에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칼슘 선택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루키였습니다.